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지요. 따뜻하게 겨울 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즈라 파운드의 솔루테이션이라는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교재로는 387쪽에 있는 시고요. 에즈라 파운드는 1885년부터 1972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이시고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굉장히. 보통 우리 한국에서 영미시와 관련된 학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영미시 학회랑 예이츠 학회, 엘리엇 학회 이렇게 있거든요. 두 학회가 시인의 이름을 딴 학회인데 엘리엇과 예이츠 두 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 바로 파운드입니다. 미국 시인이고요. 주로 근데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서 많이 체류를 했었던 시인으로 알고 있고, 사진은 좀 젊었을 때 약간 댄디한 모습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이 든 모습도 잘생긴 모습으로 많이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유명한 업적이랄까 중에 하나는 The Wasteland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S. 엘리엇의 아주 가장 유명한 장시 중에 하나죠. 그것을 감수를 해줬어요. 훨씬 더 길게 썼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축약해서 줄여서 퇴고죠, 퇴고. 감수를 해준 시인이 바로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볼티시즘 또는 이미지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지즘,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티시즘은 볼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용돌이란 단어인데요. 어떤 이미지를 구현했을 때 그 이미지가 꼭 소용돌이가 치듯이 우리의 마음속이나 독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그런 이미지를 딱 간결하게 제시해야 되는 게 시인의 사명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볼티시즘 하면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용돌이파, 소용돌이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시작 방법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즘은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일단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미지즘이란 이미지를 구현하는 시적인 방식인데 어떤 상투어나 관용어고는 쓰지 않고 시각적으로 새로운 시를 구현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이후에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또 객관주의 시를 추구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그 전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되게 간결하게 쓴 시인 중에 하나였었고, 또 레드 휠 베로우, 빨간 손수레라는 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HD라고 얘기하는 힐다 드리틀이라는 시인이나 에이미 로웰 등 많은 후대 시인들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요즘에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들은 멘트가 있는데요. 그 멘트를 듣고 파운드를 떠올렸거든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좋아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극호할 겁니다. 라고 누군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가수가 저도 마음에 들었고, 파운드가 좀 그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싫어하는 경우는 이분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이렇게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파시즘을 약간 주창했던, 거기를 이제 지지하는 바람에 반미 활동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활동은 둘째치고 시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파운드만의 성격이 묻어나기 때문에 저는 파운드의 시를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도 장시를 썼어요. 켄토스라는 장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 셀린 머버리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런 시를 쓰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켄토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자나 일본어 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분이 일본의 특이한 시 중에 하나가 하이쿠라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우리가 시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하이쿠라는 21글자짜리 짤막하게 자연의 경치들이나 사계절을 얘기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차용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인적 사항 중에 중국의 이백이라고 있죠. 이태백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사람의 시를 또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이분은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학의 결합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S. 엘리엇이나 WBH나 둘 다 동양적인 정서들을 담고 있는데 이분이 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솔루테이션, 솔루트라는 단어는 본래 인사하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제 동사로 솔루트에서 인사란 약간 예의를 갖춰서 인사한다. 그래서 격리한다, 목례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조금 비슷한 단어 우리 트리뷰트, 가수들이 누구누구한테 트리뷰트 기념으로
판을 낸다 이랬을 때 헌사, 찬사 이런 느낌으로 트리뷰시라는 뜻이죠. 원래는 곡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곡물인데 왕권 사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헌사나 찬사의 느낌인데 솔루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단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인사하다의 느낌의 우리 그리팅하고는 조금 예의나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죠? 솔루테이션 하면. 근데 저는 일단 시 제목은 인사 정도로만 해봤습니다. 격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도 짧습니다. 파운드의 시는 짤막한 시는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이따가 2행짜리 시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도 한 10행 정도죠? 10행짜리 짤막한 시입니다. 그럼 한글로 오랜만에 읽을 테니 또 여러분들의 눈은 영어 원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이쿠. 인사 에즈라 파운드. 오, 철저히 으스대고 철저히 불쾌한 세대여. 나는 어부들이 햇빛 속에 소풍하는 걸 보았고 그들이 지저분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보았고 이를 다 드러낸 그들의 웃음을 보았고 볼품없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행복하고 그들은 나보다 행복했다. 그리고 물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치고 옷조차 입지 않는다. 어떠십니까? 시가 굉장히 짧죠? 문장으로 따지면 2문장짜리예요. 레프트하고 마침표가 있고 맨 마지막에 클로딩하고 마침표가 있는 형태입니다. 대략은 어떤 화자가 I라는 존재가 있는데 제너레이션한테 혹격으로 부르면서 뭔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러면 두 행씩, 한두 행씩 잘라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행 보겠습니다. 아이샤. A generation of the thoroughly smug and thoroughly uncomfortable. 오, 뭐 감탄사고요. generation, 세대요. 이렇게 되죠. OVI 세대요. 근데 어떤 thoroughly smug, thorough라고 표현하면 철저한, 완벽한 이런 단어 LY가 붙어서 부사 형태가 된 단어 중에 하나죠. 철저히 smug, smug 하면 뭔가 의기양양한, 우쭐해하는 그런 느낌의 형용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뭔가 집합적인 사람의 개념이잖아요. The rich, the poor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우쭐대는 사람들의 세대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병렬입니다. 철저하게 uncomfortable, 불편해하는 세대요. 우쭐해한다는 건 남들한테 좀 과시적, 불편해한다는 거는 평소 자신의 삶이나 행동이 불평이나 불만이 많은 느낌인 것 같고 그런 세대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면 화자 I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마지막 랩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행부터 6행까지 보면 되겠네요.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I have been fishermen picnicking in the sun. I've seen them with untidy families. I've seen their smiles full of tears and heard ungainly laughter. 일단 본 대상은 뭐냐? fishermen, 어부들이에요. 근데 어부들이 뭐 하고 있느냐? 피크닉, 태양에서 소풍하는 어부들을 보았다. 햇빛에서 소풍하는 어부들을 보았다. 옛날 말이라 K가 들어간 것 같고요. 요즘은 K를 잘 안 쓰죠. 그리고 them with untidy families. them이 받을 만한 말은 어부들밖에 없잖아요. 어부들이 with 하는 것을 보았다. with야를 보면 untidy families. tidy에 o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tidy는 뭔가 깔끔한, 잘 정돈된 뭐 그런 느낌의 형용사죠. 정돈되지 않은, 단정치 못한, 뭐 어수선한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냥 지저분한이라고 표현해봤고요. 단정치 못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어부들을 보았다. 어부들은 아무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도 딱히 이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untidy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세 번째로 또 본 건 뭐냐? I have seen their smiles full of tears. 그들의 smile, 미소, 웃음을 보았는데 어떤 이로 가득 찬 미소. 그러니까 치아를 다 드러내는 그런 활짝 웃는 미소를 보았다라는 얘기죠. 뭔가 단정치는 못하지만 뭔가 행복한 모습의 어부들의 가족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and heard ungainly laughter. 들었는데 그들의 웃음을 들었는데 ungain한 웃음을 들었다. 이렇게 되죠. ungain이는 얻지 못하는이 직역이 되고요. 그죠? gain이 on이 붙었으니까요. 볼품없는 어색한, 콜, 뭐 변변찮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품없는이라고 표현해봤고요. 이렇게 선선하게 웃는 거 있죠. 시골 사람들의 어떤 어촌에 가서 어부들과 가족들의 그런 선선한 웃음을 화자는 지금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불편해하고 뭔가 우쭐대는 세대들한테 얘기를 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 7, 8, 9, 10행 보겠습니다. And I happier than you are, and they were happier than I am. 그리고 나는 you보다 행복하다, 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다. U는 아까 혹격으로 generation이라고 불렀으니까 U는 generation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너희보다라고 제가 표현해 봤고요. 너희 세대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 이렇게 지금 어천에 와서 단정치는 못하지만 밝게 웃는 어부들과 가족들을 보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그 어부들과 가족들이겠죠. 그들은 나보다도 더 행복했지. 여기는 과거니까 예전부터 계속 행복해 왔음을 뜻하겠네요. 그죠? And the fish swim in the lake and do not even own clothing. 다음엔 갑자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마지막 구행 10행에서 물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을 치. 아마 the fish는 복수 형태라서 여기에 S자가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 쓴 거 보니까 뭔가 평소에 반복적인 물고기의 습성을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그죠? 물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치곤 하지. 그렇지만 even own clothing. 여기에 동사가 될 만한 건 own밖에 없죠. even은 심지어라는 어떤 부사니까 심지어 소유하지도 않아. 옷을. 그러니까 물고기가 옷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입지 않는다의 느낌으로 봐서 물고기는 호수에 헤엄치면서도 옷조차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볼 때 물고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호수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최상위의 행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어부와 어부의 가족들 피셔맨과 그 패밀리들이 그 다음에 행복한 것 같고 이것을 바라보는 화자 자신이 또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폭격으로 부르는 제너레이션 요 세대들이 덜 행복한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서 왜 그런지 이유가 없어요. 이건 좀 추적을 하는 게 좀 에즈라 파운드의 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 맥락이 조금씩 잡힙니다. 이건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독자 입장에서 덜 불편하게 쓴 시라 우리가 약간 유추해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